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강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파이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갈 건데요. 실제로는 지금부터가 1주차입니다. 파이썬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저번에 강의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션을 통한 온라인 블로그, 기술 블로그, 강의 블로그를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강 파이썬 개요에 들어가 보시면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딥러닝도 하지만 아주 쉽고 많이들 쓰이는, 특히 라이브러리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 그리고 각종 개발에 대해서 파이썬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변했어요. 그 예로 여기 보시면 TIOB이라는 회사 사이트가 있는데 전세계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 내 코드를 분석해서 어떤 컴퓨터 언어들이 잘 쓰인지를 보여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잠깐 들어가 보면 이쪽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뭐 이쪽 자료가 잘 안 보이시면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 URL이 있습니다. 이쪽을 좀 보시면 직접 브라우저에 쳐서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매월마다 리포트를 하는데 사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2위였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파이썬 압도적으로 1위를 하게 됩니다. 한 12.2% 정도가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코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C네요, C. 그리고 자바, 이런 순서가 돼 있죠. 예전에는 C가 압도적으로 1위였고, 그 다음 뭐 자바, 뭐 파이썬이었는데 최근 파이썬이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가 됐네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기도반 로썸,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 파이썬 최초 개발자입니다. 91년 2월에 0.9 버전을 출시를 했고, 파이썬 하면 가장 큰 특징이 인터프리터 언어다. 뒤에 좀 설명하겠는데, C나 C 언어 같은 경우, C나 C++ 같은 경우는 일단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컴파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프로그램 언어로 프로그램 작성하면 기계어로 변환시키는 과정이죠. 컴파일이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C 언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신텍스 에러라든지 문법을 잘못 썼다든지 이런 에러가 있으면 끝에 가서 하나라도 있으면 컴파일이 안 돼요. 그걸 다 하고 다 버그를 잡고 컴파일을 해서 실행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컴파일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인터프리터라는 거는 라인 한 줄 한 줄 그때 해석해 가면서 실행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중간에나 끝에 에러가 있더라도 에러가 나기 전까지는 실행이 되죠. 그런 거를 대형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하고, 컴파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초보자한테 쉽겠죠. 그리고 쉽고 간결하게 고쳐온 데이터 타입을 사용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뭐 포인터 개념이 나오고 막 좀 복잡해요. 메모리 주소 나오고, 근데 파이썬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C 언어 같은 경우는 중괄호를 써서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베이직 같아요. 비긴 엔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C 언어 같은 건 중괄호를 썼었죠. 시작과 끝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파이썬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이제 뒤져쓰기를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가 있고
요 함수 안에 속한 언어다 그러면 이만큼을 들여쓰기 띄어서 여기다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편하기도 하지만 요로 들여쓰기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뭐 스페이스라든지 탭이라든지 공통을 안 해주면 이것 때문에 에러 나긴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변수 또는 인수를 미리 선언하지 않아도 자동 메모리 공간 할당. 요거는 예를 들어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정수형이냐 인테저형이냐 실수형이냐 플롯형이냐 그리고 문자형이냐 캐릭터형이냐 얘를 다 하나하나 정의를 해줘야 되고 뭐 인테저형인데 플롯형 실수를 넣는다든지 인테저형에 뭐 문자형 넣는다든지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안 나더라도 정확한 계산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근데 파이썬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주고 그냥 변수 해주고 거기에 어떤 걸 넣느냐 정수를 넣으면 정수형이 되고 실수를 넣으면 실수형이 되고 문자를 문자형이 됩니다. 아주 편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수 또는 모듈 많이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제공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손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인 C 언어보다도 문법적으로 간단하고 사용하기도 편하죠. 그리고 인터프리터 언어는 좀 전에 설명을 했죠. 인터프리터 언어의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줄 한 줄 해석해가면서 하니까 실행하는 그 시퀀스대로 감각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컴파일이 필요 없고 근데 단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컴파일을 하게 되면 기계로 번역이 돼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지만 인터프리터 언어는 중간중간 한 줄 한 줄 컴파일 해가면서 그걸 해석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리죠. 그렇다면 요즘은 하도 컴퓨터가 빨라졌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제공이라든지 간단히 이제 구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걸 하려면 파이썬을 개발 툴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나콘다를 쓸 겁니다. 뭐 파이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전혀 여기서 연습 문제를 하는데 어떤 툴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나콘다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나콘다 설치 방법은 여기 링크에 여기 URL에 들어가셔도 되고 직접 브라우저 쳐서 아니면 여기 기술 블로그 들어있으면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 파일이 이렇게 될 거예요. 2020년 예전에 작성한 거라서 지금 2021년 버전이 있을 거고 실행합니다. 해서 실행하고 넥스트 누르면 되고요. 어그리 하시고 PC에서 나만 쓰겠다 그럼 저스팅을 하면 되는데 모든 유저들을 사용했다 올 유저 선택해서 넥스트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뭐 특별한 공간에다가 이거를 이제 파일을 설치하겠다 하면 이거 브라우저 눌러가지고 패스를 정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넥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본 디폴트로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조금 시간 걸려요. 인스톨 다 끝나면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면 여기 보시다시피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랑 아나콘다 프롬프트 이 두 개는 아이콘을 조금 바탕으로 빼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나콘다 환경 설정인데 아나콘다 요 내비게이터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런 환경 설정이 나오고요. 여기서 environment 클릭하시고 그 다음
create 눌러주시면 이름을 입력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왜 하냐면 사실은 지금 요 강의 들을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난 특별하게 어떤 나만의 환경을 설정하고 싶다 할 땐 요 방식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아무거나 정해주시고 여기는 로봇이라는 걸 써주긴 했는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또 3.9 버전인가요? 아마 최신 버전이 그렇게 되는데 뭐 라이브러리 호환 안 되기 때문에 3.6 정도 해서 create 하면 환경이 여기에 맞는 환경이 행해지고 아까 말했던 아나콘다 프롬프트 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프롬프트가 뜹니다. 프롬프트 떠서 요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이름 정했죠? 저 여기서는 로봇을 정했는데 activate 로봇하고 해주시면 그 환경 설정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뭐 환경 설정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파이썬 실행할 때 터미널 모드가 있어요. 아까 이제 모든 프로그램 실행은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할 겁니다. 터미널 모드는 뭐냐면 이 프롬프트 자체에서 코드를 하나하나 입력해서 실행을 할 겁니다. 그게 터미널 모드고요. 한번 봅시다. 그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해 보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파이썬을 써봅시다. 그러면 요 커서 3개가 깜빡깜빡 거리죠. 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이 그냥 나오고요. 그래서 프린트 화면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헬로 파이썬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 한번 빠져나가고 싶으면 quit 이런 함수 쓰면 빠져나가죠. 자, 요렇게 해서 간단히 프로그램 짤 수는 있긴 하지만요. 코드가 좀 복잡해지면 요거 하나하나 넣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모드 쓰는데 스크립트 모드는 다른 메모장에다가 코드를 미리 써서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메모장에 써도 되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물론 메모장에서 코드를 작성해서 확장자만 py로 해서 저장해서 그것만 실행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좀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이걸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윈도우 스테이블 버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에디터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파이썬을 실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단지 에디터로만 사용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new 텍스트 파일을 눌러서 일단 저장을 해봅시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디렉토리가 있으면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파이썬 코드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 여기서 파이썬을 정해줍니다. 파이썬을 정해주고 저장. 그럼 여기서 에디터를 쓰면 됩니다. 아까 뭘 했었죠? 프린트 헬로 파이썬이라는 코드를 적었었죠? 네. 요거를 한번 저장을 해서 저장했죠? 그리고 이제 아까 프롬프트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가져옵니다. 지금 저는 어디다가 저장했냐면 D 디렉토리에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test.py에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디렉토리 변경은 D 하고 콜론 엔터 치면 이렇게 D로 변경이 됩니다. 디렉토리가. 그 다음 change 디렉토리 cd라는 명령을 써서 파이썬
라는 폴더명을 쓰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보려면 dir 치면 됩니다. dir 치면 여기 test.py 코드가 있죠. 이거 실행해 봅시다. 파이썬을 먼저 치고요. test py 치면 여기 py에 있는 코드들이 한번 쭉 실행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헬로 파이썬 나왔네요. 요걸 스크립트 모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터미널 모드 쓸 때도 있지만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런 형태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에디터를 써서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실행은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변수부터 기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